주식시장에서 대장주는 업종을 이끄는 선도 주식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또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부터 업종을 대표하는 대장주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타이밍의 저격수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새해에도 절묘한 투자 타이밍 보여주시는 거죠? 네, 2025년은 활발한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대장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섹터의 대표주 현대차입니다. 작년에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폭풍 매도를 했고요. 그 와중에도 이 현대차는 상당히 또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집중적으로 쓸어 담는 모습이었는데 작년 현대차가 이렇게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은 이유가 딱 있을까요? 일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투자 모습이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총액이 2조 7,400억 원인데요. 순매수 2위인 SK하이닉스의 1조 6,800억 원보다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상반기에 매수세가 집중되었고 하반기는 순매도였다는 건데요. 이 중 상반기에 매수세가 집중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밸류 프로그램과 이 현대차의 주주환원 이 정책이 좀 맞물려서 급등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반기에는 이 동력을 좀 상실하면서 외국인도 7천억 가량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결국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하반기에 나왔는데 그래도 2024년은 순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작년 하반기 현대차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자, 새롭게 시작할 트럼프 시대가 현대차의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이것도 의견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 포트의 현대차를 인하는 게 좋을지 아웃하는 게 좋을지 김호영 대표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인을 주셨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그냥 저장을 해둬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고가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저장을 해두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반기에 약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가 금융당국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단 기대 이하였고요.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 불투명해지면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가 하락 또한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차가 올린 2024년의 성과는 분명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부분은 테슬라와 마찬가지죠. 신성장 동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는 자회사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담당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증시를 괴롭히고 있는 고환율 이것은 현대차에겐 오히려 수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사실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좋은 중소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관련해서 보시는 탑픽이 있을까요? 일단 현대차가 좀 무겁죠. 그래서 현대차가 좀 많이 무겁다라고 느껴지면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및 로봇 사업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바로 SOS랩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SOS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연구소인 로보틱스랩과 함께 로봇 자율주행용 라이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보틱스랩은 다목적 모바일 로봇인 모베드를 출시했는데요. 이 모베드에 이 SOS랩의 라이다 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과를 보인다면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SOS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두 번째 대장주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2024년은 K방산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 해였는데 새해에도 K방산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가 작년 연말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또 보였었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론 머스크의 국방 예산 축소 발언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주가가 좀 내려온 것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다음에 장기 이평선을 하회했지만 다시 121선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일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순항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산 대장주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가가 작년에
1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주가에 불이 붙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할지, 아니면 미련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호영 대표의 투자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인을 주셨어요. 같은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새해에도 이쪽도 괜찮을 거라 보시는 거네요? 일단 연말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고점 이후에 단기간에 한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매력적인 위치가 됐죠. 가장 큰 호재는 역시 낮아진 주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일 급등하면서 최근 조정을 눌림목으로 확정을 지어줬는데 전일 급등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방산 산업을 신수출 사업으로 육성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천억 원의 수출 지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원전 그리고 방산 펀드를 신설을 했는데 이 신수출 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주 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방산은 지금 조선주와도 우리가 엮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시대 최대 수혜가 방산 그리고 조선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과 같은 종목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만나볼 대장주는 플랫폼 업계 대장주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고개를 들면서 좀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의 움직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바로 유안타증권에서 최근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11월 이후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대한 투자 여건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너무 싸다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생성형 AI를 발표하면서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AI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와 함께 기업 외적인 문제로 이제 몸살을 좀 앓았지만 2025년에는 새롭게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를 울렸었던 네이버입니다. 새해에는 다시 한번 국민주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2025년 네이버를 포트에 인할까요? 아웃할까요? 김호영 대표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인입니다. 오늘 인이 많이 나오네요. 자, 네이버 정말 올해 기대해도 괜찮은 걸까요? 2025년 활발한 장세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만큼 대장주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이버도 그중 하나입니다. 최근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대급 저점인 것만큼도 확실하고요. 지난해 호실적에도 주대가 역대급 저점이라면 이것만으로도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4분기에 웹툰 광고 부분에서 두 자릿수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요. 광고 부분에서는 젊은 사용자층의 유입 그리고 플랫폼 경쟁력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3분기에는 전년 대비 13.5%의 성장을 거뒀고요. 4분기에는 전년 10.3%에서 한 13.3%의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MZ세대 중심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 네이버 홈 피드에 있는 클립과 같은 영상들, 이런 영상들의 증가가 네이버 검색 서비스의 이 품질 자체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나볼 마지막 대장주는 원전 섹터의 대표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해 보시죠. 이게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목을 받을 만한 원전주 이랬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또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던 지배구조 개편도 일단 결국 무산되기도 맞는 거죠? 네. 네. 직격탄을 맞은 다음에 주가가 부러졌으니까 바로 이제 취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서 주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불안정했고요. 결국 지배구조 개편은 접었지만 사실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새해가 되기 때문에 새 판짜기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좀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는 두산그룹 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그렇게 크게 장점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캐시카우인 두산 밥켓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로 넘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결코 호재가 될 수가 없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주가 하락은 그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포트에 저장을 할 기회일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서 빠져나와야 될 기회일까요? 김호영 대표의 투자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또 인이에요. 오늘 너무 후하게 점수 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의견이신 건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인아웃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입니다. 네. 이 주가를 보게 되면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지난해 7월 18일 급등한 것 이외에는 전혀 오른 것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를 맞아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SMR에 대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과 비교를 해서 주가는 너무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전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22,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앞으로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제 전력 수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소형 모듈 원전이 결코 빠질 수가 없는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유일의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생산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만 봐도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네, 2025년 각 업종별 대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세워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You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ready or not.